2단원 보겠습니다. 9페이지인데 여러분들 받은 거 9페이지 하기 전에 10페이지에 있는 내용 먼저 보고 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일단 10페이지를 보면 주기율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1번부터 20번까지는 조금 외우게끔 아마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 세로 방향이 족의 방향이죠. 그쵸? 족이고 가로 방향이 주기입니다. 주기. 그래서 이 족이라는 게 그 영어 미국에 외국에서 이게 주기표를 만들었겠죠. 유럽에서 만들었는데 이 주기표를 보면 세로축은 패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축은 퍼리어도 되어 있고 그 패밀리는 가족끼리 생김새가 유사하죠. 같은 족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끼리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래서 족이라고 하는 거고 패밀리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족자를 따가지고 패밀리 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같은 족끼리는 성질이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제외한 요 1쪽의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17쪽 FC 잠시만요. 다시 17쪽이 있죠. 요 17쪽에 보면 원소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FC 그 다음에 브로민하고 아이오딘까지 이 17쪽 원소들을 할로젠 원소라고 해요. 할로젠 원소라고 한다. 그리고 이 18쪽 원소들은 화학 반응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을 비활성 길체라고 합니다. 비활성 길체, 잘 활성하지 않는다고. 활성한다는 거는 좀 반응이라든지 활발하게 뭔가 화학 반응 이런 것들을 잘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비활성 기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만 좀 더 볼게. 여기 보면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금속하고 비금속은 이걸로 좀 해볼게. 잠깐만요. 요렇게 붕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계단을 탔다. 이렇게 되면 여기 왼쪽에 있는 밑에 것들을 금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붕소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계단을 이렇게 타면 오른쪽 위에 것들을 비금속이라고 하고요. 가운데 이 부분을 준금속이라고 합니다. 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준한다 이런 뜻이고요. 금속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금속이야 아니야? 아닌 거예요. 금속의 성질을 가지고도 있지만 비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비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화학적인 어떤 장치들에 의해 가지고 이것들의 성질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20번까지는 다 외우니까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몇 가지 원소들의 성질을 볼 거예요. 몇 가지 원소들의 성질을 볼 건데 공통점을 갖는 원소의 특징 해가지고 공통점을 갖는다고 하는 거는 같은 족을 의미하겠죠. 같은 족 원소의 특징인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금속 원소 리나카 얘들은 일족 원소죠. 일족 알칼리 금속을 뜻하는 거고요. 알칼리 금속들의 성질은 칼로 쉽게 잘려요. 그러니까 실제 뭐 커터칼 있죠. 칼 이런 거 안 써도 커터칼 이런 걸로 해도 금방 잘 잘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공기 중에 산소와 쉽게 반응합니다. 금속이라고 하는 놈은 광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뭐 나트륨이나 칼륨, 리튬 이런 거 잘라보면 그 자른 표면이 상당히 반짝반짝 빛나다가 진짜 수초 이내에 몇 초 이내에 그 광택이 사라져요. 이 광택이 사라지는 거는 금속이 이 산소와 반응을 해서 그런 거예요. 산소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반짝반짝이는 광택이 사라지는 거고요. 이 알칼리 금속들을 물에 넣으면 아주 반응을 잘 합니다. 나중에 한번 실험을 해볼 시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것들이 물과 반응하여 수용액은 염기성이 생성되는데요. 이거를 잠깐 보면
나트륨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 이 용액은 NaOH하고 H2O를 만들어내고요. 이 반응식을 완성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보니까 NaOH라는 수산화 나트륨이 생성되었죠. 여기가 나트륨 대신 여기에 뭐 칼륨을 반응했다. 똑같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반응이 일어나고 얘가 KOH 수산화 칼륨 이런 식으로 OH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염기성 용액이 되는 거예요. 뭐 공통적인 성질이겠죠. 그리고 보면 리튬이라고 하는 리튬은 휴대용 전지에 쓰인다. 리튬 이온 배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배터리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뭐 다양한 전해질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나트륨은 비누의 제조에 사용되고, 그리고 나트륨하고 칼륨은 혈액 속에서 생명 활동에 관여한다.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은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혹시 안 들어봤다고 하면 이거 생명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아무튼 인체 속에서 이렇게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비금속 원소인 17족 원소들, 아까 할로젠 원소라 그랬죠. 여기에 아이오딘까지 포함시켜도 되겠다. 아이오딘, 요오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하고 쉽게 반응하여 산성물질을 만든다고 하는데,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반응이 H2하고 Cl2하고 반응하면 이 HCl,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염산을 만들어내는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H2하고 Br2가 반응했다. 그럼 얘는 HBr, 브롬이나 수소라고 하는 또 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에 OH-를 포함하면 얘는 염기성 물질, 그리고 이렇게 H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산성 물질, 이렇게 되겠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를 만드는 원소들도 있더라. 반도체를 만드는 원소들은 규소하고 저마늄, 아까 얘들은 14족 원소입니다. 14족 원소인데 이거 좀 지우고 할게요. 얘들은 14족 원소인 거고요. 규소는 실리콘이라고 우리가 에서 SI를 딴 거고요. 저마늄은 저마늄이라고 합니다. 게르마늄이라고 했던 저마늄, 이렇게 이것들은 14족 원소들은 아까 쌤 설명했지만 얘들은 준금속이에요. 준금속. 금속의 성질을 띄었다가 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금속의 성질을 띄지 않기도 합니다. 금속은 전기가 통해서, 금속 물질은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얘를 도체라고 하고요. 비금속은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부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체하고 부도체의 중간의 성격,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반도체. 이름의 유래를 알겠죠? 반도체라고 한다. 그래서 이 14족 원소들은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변하는 물질이에요. 전기가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전기를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그래서 이것들을 반도체에 제작하는 소자로 쓰는 거예요. 다음,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는 원소, 얘는 18족 원소들인 거고, 반응성이 매우 작아서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상황에서는 반응을 결합을 하기도 하는데 잘 하진 않더라. 이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사람이 주기율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약 한 140년, 150년 전에 63종의 원소, 그때 당시에 발견되어 있던 게 63종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110개가 넘는 118개의 원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63개가 있었나 봐요. 이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대요, 멘델레예프는. 그리고 이거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성질이 반복되더라, 주기적으로. 어떤 얘기냐고 하면, 여기 이렇게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쭉 배열을 한 거예요. 나열을 하다 보니까 얘랑 비슷하고
성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질이 비슷하는 게 대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딱 잘라서, 아니네, 앞부분이겠죠. 앞부분을 딱 잘라서 이걸 이 밑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또는 요렇게 세로 방향으로 비슷한 성질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교표의 형식을 갖춰 놓은 거예요.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다가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줄리는 멘델레예프가 가지고 있던 주교표의 착오, 일본 원소들이 주교성에 맞지 않는 것을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지만 모줄리는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를 붙였대요. 양성자가 하나면 원자 번호 1번, 양성자가 2개면 원자 번호 2번,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를 붙였고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했대요.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가 완성이 되었고 지금 쓰고 있는 게 모즐리가 만든 주기율표예요. 이거 조금 더 깊게 배우고 싶으면 학원 할 때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주기율표는 가로 방향을 주기라고 하고 1부터 7주기까지 있는 거고요. 세로 방향을 족이라고 합니다. 1에서 18조까지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금속 원소들은 왼쪽에, 비금속 원소들은 주로 오른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기율표 이해됐죠? 여기까지 할게요.